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얽혀 있어 한순간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세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거스르는 자는 시장에서 사라진다. 과도한 욕심 대신 냉정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확실한 추세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와 추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과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알아보고 히든 코인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표를 활용한 투자의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계절적인 요인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장에서는 특히나 이 지표를 활용한 투자 대응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주요 지표인 FVG와 RSI, MACD, 그리고 매물대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을 통한 목표가 설정까지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절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레드 september라고 좀 들어보셨죠? 이 레드 september 계절적으로 요 시기만 되면 그렇게 이유 없이 힘없이 다 밀리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FVG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가 되는 건데요. 자, 8월 말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립토 포모 is real. 진짜로 크립토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이들이 1억 달러 이상 BTC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친 비트코인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낙관론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점, 호재이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달부터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놓고 매매를 해야만 합니다. 통계적으로 9월은 약세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 september라는 이름까지 생겼는데요. 역사적으로 하락 패턴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장 계절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 매매를 할 때 있어서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취약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5에서 8% 정도가 더 밀린다는 가정하에 최대 18억 불 정도가 대규모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만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달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대규모 하락폭, 그러므로 인해서 80, 많게는 70달러 선까지 70K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10K 선이 확실하게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패닉셀이 나오면서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대규모 청산과 함께 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이라고 하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트레저리 회사들, 비트코인을 재무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기업들과 ETF를 발행한 기관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관에서 또 현금을 다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최대한 이 기관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자, 여기에 며칠 전에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미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로 지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BTC가 1167개가 있는데 갤럭시 디지털로 다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매도를 했죠. 이만큼의 양을 1000개가 넘는 BTC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뉴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우려했던 구간까지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죠. 자, 이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죠. 이와 함께 패닉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대규모 추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부근까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라인마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80에서 70K선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기관이 무너지면서 모든 대규모 하락이 이때 한 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크립토 윈터가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시드를 만드는 흐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이때만 있던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도 갤럭시는 약 9억 달러에 달하는 BTC를 매도했습니다. 이때 8만 개의 BTC를 매도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1% 정도만 눌렸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자, 당시 이때는요, 이게 7월 달인데 거대한 매도세에도 가격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바로 요 당시에는 말아 올려주는 흐름이었죠. 7월 중순쯤에 이런 소식이 나왔고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115K까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이때 7월 말쯤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갑 이동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로 3,700개 정도의 BTC가 이동이 됐는데 그 이동된 물량 중에 일부인 1,100개 정도가 엊그저께 매도가 나온 거죠.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2,500개 정도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BTC가.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연이어서 폭탄을 던지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기관의 매도 압력과 시장의 성숙도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은 따라서 강한 하방 압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결국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펀더멘털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는 일단은 이 라인에서 어떤 라인이 됐건 반드시 지지 라인에 대한 테스트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요 매물대를 강하게 이탈을 하는 대규모 이탈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저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빠지더라도 잠깐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준다. 이 라인이 됐건 혹은 이 라인이 됐건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박스권 횡보를 거치며 추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달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9월달에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게 될 경우에는 연말로 갈수록 강한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작용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대세 상승 흐름을 이어서
연차의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 자, 200K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런 악재들을 지금 떨쳐내고 좋은 흐름, 즉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최소 125K 상단을 돌파한 흐름과 함께 150K까지는 넘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자, 이럴 때에는 110K 선을 빠르게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라인 상단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많게는 125, 조금 더 보면은 150K까지 최대의 목표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치고 올라갔다가 밀리는 과정에서 빠질 때에는 110K 이탈 시에는 무조건 일단 손절 한번 하자.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이 되겠고요. 만약 현재 라인에서 지지부진하거나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 많게는 반드시 이 100K까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100K까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 이 FVG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FVG 구간은 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구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FVG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정 가치 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요 라인까지 눌렸다가 최대 요 라인 100K 바로 밑단 라인이죠. 98K 부분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98K가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보다 강한 하방 압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 회로를 돌려보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는 최대한 버텨줘야 된다라는 희망 섞인 그런 진단을 내려올 수 있고, 만에 하나 이 라인마저 무너진다. 자,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죠? 밑꼬리까지 이 밑꼬리를 달았었잖아요. 이 밑꼬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요, 결국은 이 라인까지는 최소한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계절적 영향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모아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매집을 하는 흐름으로 향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반등이 나오는 경우 요 라인이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하단에서 절반 정도 정리한 다음 나머지 물량을 추가 상승분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 혹은 손실 복구를 노리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 전략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요 좀 불안감을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거티브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레드 september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갤럭시 디지털이 추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september, 그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반적인 추세의 하락,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추가 매도할 가능성,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봤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놓고 생각을 하자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을 또 한 가지를 좀 찾아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기간 동안에 기관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잡아 빼고 누군가는 바닥에서 자꾸 사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사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르다. 다만 최근에 워낙 심리 자체가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매매량이 더 많아. 이 얘기는 결국은 ETF 자금이 비트는 빠지는데 이더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밀리는 과정이 희망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못 샀는데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구나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6,300만 원대에 샀고, 이더리움도 300만 원대에 샀고, 리플, 에이다는 얼마 전에 사다가 좀 물려 있는 상태고요. 단기 매매를 좀 해서 수익을 좀 봤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좀 이렇게 밀렸고, 도지코인 이렇게 수익 중에 있죠. 솔라나도 이렇게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어떤 종목이 있냐면 OKX에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 더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놓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104K에 사 모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이렇게 사 모으는 이유는요, 더 이상 저가를 6천만 원대를 더 이상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얼마예요? 104K에 샀다는 얘기는 1,400만 원이나 1,300만 원대에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당시 환율로.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9,500만 원대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비트코인을 사 모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것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토스 증권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좀 팔았어요. 팔았고 2주 남았고, 자, 메타는 몇 년 전에 매매를 하고 남아있는 잔돈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400%까지 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는 조금 더 수익폭이 컸는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사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얘 가는 애다. 당장 사야 된다. 단기 매매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만 있다면요, 누구나 다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확신을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죠? 크게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 있죠. 또 솔라나 있어요. 또 도지 있죠. 에이다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XRP, 그죠? 리플. 자, 요런 종목들은요,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야 돼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야 될 타이밍을 못 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야 될 타이밍과 매도할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시작 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표를 통해서 대응 전략법을 알려드리겠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은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될 방법과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FVG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기본적인 목표가를 지금 지지 라인과 목표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RSI, MACD, 피보나치 정도는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피보나치를 지금 보겠는데요. 되돌림을 보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이 라인까지 밀려 있죠. 그죠? 이 라인까지, 현재 라인에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자,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상승률이냐, 확률이 높냐, 바로 요 라인입니다. 자, 0.618이 황금 비율 라인이거든요. 그게
117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에서 반등하게 되면 일단은 117K가 가장 유력한 고점 라인, 이 라인에서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피보나치 확장이에요. 추세 기반. 자, 일단은 이 라인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흐름까지 보고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한다면 그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까?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 전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지워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이 라인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세를 기반으로 했을 때 확장을 해주면 이 라인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추세는요, 확실하게 MACD라고 하는 녀석이 추세가 회복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RSI가 어떻게 됐다? 50 이상, 최대 70까지 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 라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어디까지 간다? 적어도 144K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나리오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는 이 라인까지, 아까 150K까지도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 기반으로 한 거냐? 얘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만 소소한 흐름이야. 정말로 특별한 거 없어. 횡보장이야. 그럴 경우에는요, 현재 라인에서 반등이 그냥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피보나치 되돌림을 봐야 되는 거죠. 고점 라인서부터 현재 라인에서 반등할 경우를 봤을 때, 그때는 잘 가봐야 요 라인이다. 요 구간 118보다도 낮은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 117까지밖에 갈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이 라인까지만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 하방을 지금 막을 수 있는 흐름까지는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RSI를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ACD도 봐줘야 된다. RSI는 뭐라고 했죠? 과열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지표의 값은 지금 3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RSI 다이버전스가 37이요. 상당히 낮죠. 자, 그리고 MACD라고 하는 거는 추세를 말한다고 했어요. 추세가 약하냐 강하냐. 자,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이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죠. 추세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추세는 요걸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언제 꺾였냐? 요때 꺾인 거야, 요때. 이미 요때 추세는 꺾인 겁니다. 확실하게 꺾인 거 요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 뭐가 됐냐면 데드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죠? 파란색 선이 이 주황색 선 밑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데드 크로스가. 그러면 살아나는 거는 이 주황색 선 위로 파란색 선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돼야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골든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요 지점이. 그와 동시에 얘가 다시 한번 50을 치고 올라오면서 최소 60까지 가는 순간, 최소 50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 RSI가. 그러면서 현재에서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 자, 이거를요, 요 라인서부터 봤을 때, 요 라인서부터 올라갔던 자리를 한번 봅시다. 되돌림을 보기 위해서. 자, 이 라인서부터 올라갔다고 봐요. 이 라인서부터 치고 올라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디서 반등이 나와야 되냐면 현재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추세로 봤을 때 이 FVG 구간에서 버텨줬잖아요. 횡보 구간이었어요. 그죠?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치고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오는 자리였어요. 그죠? 올라오는 자리니까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저점서부터 고점까지를 연결을 해주고 이때에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는 이 구간입니다. FVG 구간. 기가 막히게 맞잖아.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과 RSI가 50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얘가 MACD가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순간이 딱 겹쳐질 때, 이게 겹쳐지는 순간이 바로 진입 타점이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일일이 이걸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뭘 활용을 하냐면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합니다.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진입 타점 롱을 줬고요. 이때 매도 타점 숏을 줬습니다. 일봉이거든요. 수익이 크진 않겠죠.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꼴랑 3%예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3% 수익 볼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많지 않죠. 물론 이 라인에서 매수하고 이 라인에서 매도를 했으면 정말로 좋았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뭐는 버려라? 최고점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어디서 털고 나오라? 어깨에서 털고 나오는 길을 반복만 해줘도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모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매매가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좀 더 빠르게 매도 타점을 줬어요. 롱 타점 주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빠르게 숏 타점을 주면서 수익을 도모했죠. 자, 단 하루 만에 이때 매수해서 바로 다음날 매도를 합니다. 3%. 이런 식으로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게 황금손 투자 지표예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매수 타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라인에서 버티고 있을 때에는 언젠가는 매수 타점이 곧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그것만 기다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 매수 타점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하면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시봉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시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매매를 해주겠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더 빈번하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면요, 매수 매도 타점이 잡혀요. 근데 1시간 동안 눈 부릅뜨고 이것만 쳐다볼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분봉으로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1분봉으로 이렇게 천천히 지켜보고 있다 보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잡혀요, 자동으로. 그럼 그때 우리는 매수 매도만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약 10분 전에 롱 타점이 나왔던 거고요. 바로 다음 1분 있다가 숏 타점이 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위 라인에서 버텨주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 매수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비트코인만 매매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가능합니다. 이 이더리움도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우리는 매매가 가능해요. 도지코인, 도지, 그리고 리플, 에이다 다 가능합니다. 자, 지금 롱타점이 잡히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롱타점이 삼각형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는 김에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조금 차분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 라인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 약 0.06%의 상승률이 나왔죠. 근데 그 정도는 지금 뭐 잡히고 있진 않습니다. 요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면 0.2%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짧은 구간 안에서도 롱타점과 숏타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선물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레버리지를 크게 잡고 비중도 크게 놓고 그러면 훅훅 변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초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자, 지금 롱 나왔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롱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실제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 보면은 치고 올라가다가 빠지는 자리가 되면은 숏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과정 중에 롱과 숏이 나와요. 믿고 이 지표를 받아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지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상담 링크가 있는데요. 그 상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지표를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여러분에게 이 투자 지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이 상담 링크 들어오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료로 누구나 다 이용해 보실 수 있고,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영상 좌측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들어오시면 이 상담 링크가 있어요. 이 상담 링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빠르게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 매일같이 1%씩만 모아가도 300%가 넘어가는 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지금 BTC 말고도 제가 다른 걸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더리움, 솔라나 한번 들어갈까요? 자, 솔라나 요즘 흐름 좋았죠? 솔라나 방금 뭐 롱타점 잡혔는데 밀리면 숏타점 잡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고, 황금손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 댓글 상담 링크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더보기란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상담 문의 신청 지표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상담만 하시면 누구나 다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분봉으로 매매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로 하냐면 일봉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그죠? 이때 매수 타점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도 매도 타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매도를 안 줬어요.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 근데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우리는 담보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7월 8일 날 매수를 했죠. 7월 8일 날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합니다. 26%의 수익을 준 게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댓글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죠. 이 더보기란에서 요 상담 문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혜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누르시면 지표와 수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더보기가 아니어도 댓글 칸에 봐도 이렇게 주요 지표 및 상담 문의라고 나오니까요. 이 부분, 이 상담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혜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수익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오픈해 드려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당시부터 이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약 14, 5% 정도 이미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인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된 밈코인입니다.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후 덱스까지 상장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은 상장이 되게 되면 적게는 5,000%, 많게는 12,000%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요 정도 잡고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수익률을 높게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 봉크라고 있습니다. 이 봉크도 빔코인인데요. 코인원에서 빗썸 상장될 때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코인원에서 매수하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요. 빗썸에 추가 상장이 될 때 4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도 향후 덱스로 추가 상장이 되게 될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페페라고 하는 애가 5만 프로 정도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이겁니다. 제가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알아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만 오픈해 드릴 거고요. 매수는 알아서 각자 판단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